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성민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방광질환 관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실금 환자를 볼 때 많은 환자들이 다른 병과 혼돈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는 오줌소태라고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셨고 요새도 그런 말들이 통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오줌소태와 요실금과의 차이점 또는 오줌소태를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줌소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하부요로, 방광과 요도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도는 여성의 경우에 생식기에서 밖에서 보면 바로 나오는 요도 입구가 보이겠죠. 그 요도의 길이는 보통 3-4cm 정도 되는 얇은 관이 되겠고요. 그 뒤에는 오줌 주머니, 방광이 있겠습니다. 방광형은 콩팥에서 만든 소변을 모았다가 또 어느 시기가 돼서 차면 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저장과 배뇨의 기능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방광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요실금이라는 정의는 다른 병이 없는, 예를 들어서 염증도 없고 다른 기질적인 질환이 있어서 그걸 먼저 치료해야 되는 그런 병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소변 보고 싶은 거를 제어할 수 없이 소변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오줌소태라는 거는 사실은 빈뇨의 의미가 많습니다. 빈뇨라는 거는 환자가 하루에 한 8회 이상, 야간에는 1회 이상의 소변을 봐야 되는 자주 보는 상태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환자들은 또 절박뇨라고 그래서 소변이 마려우면 좀 참아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마려운 거를 감정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환자의 몸에 변화가 있듯이 갈구하는, 소변을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이때에 실제로 소변이 새면 그건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와 비슷한 것들, 오줌소태를 유발하는 비슷한 병이 방광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한 25%의 여성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겪는 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하게 소변을 보는데 좀 불편해요. 아파요. 배뇨통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봐요. 그리고 못 참겠어요. 어떤 경우는 피가 보여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검사를 하면 혈뇨가 있어요. 이러한 방광에 감염이 돼서 방광에 염증이 생긴 상태도 비슷하게 절박성 요실금처럼 보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실금은 여기서 균이 발견되면 요실금이 아니라 염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대부분 한 70% 정도의 균이 항문 근처에 있는 장에 관련된 균들이다 보니 이러한 것들은 항생제를 잘 쓰면 재발 없이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치료가 잘못됐거나 또는 병 자체가 좀 중했거나 또는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방광 자체에 조직에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점막 같은 곳이. 그래서 좀 예민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되면 만성 방광염, 또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간질성 방광염 이렇게 됩니다. 염증균이 없어도 계속 환자분은 소변이 보고 싶고 자주 보고 조금밖에 못 보면서 또 가고 싶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환자들은 본인이 어떤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고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또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다니게 되나 해서 비뇨기과나 전문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진행이 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동원됩니다. 방광 습관도 교체해야 되고 생활 습관, 음료를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의 교정 또는 물리치료라고 해서 전기치료나 자기장 치료, 궁극적으로는 또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저도 병원에 도입한 치료법 중에는 방광 안에 직접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약을 먹으면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온몸에 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광까지 가는 약의 용량도 있지만 그게 다른 곳에 가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보니 진짜 문제가 되는 그 부위,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을 치료하는 약제를 직접 투여를 하면 좋겠구나 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상품화돼서 우리가 방광경을 보고 방광 안에 지금 말한 염증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서 방광 통증, 배뇨 통증 증후군이라는 간질성 방광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소변줄을 통해서 방광 안에 약을 1시간 정도 집어넣고
환자가 급격히 증상이 완화되고 처음엔 자주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치료들을 드물게 하거나 또는 약으로 대체해서 환자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진행이 되면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톡스를 주사하게 됩니다. 보톡스는 얼굴에 주름이 필요 이상으로 있는 경우에 우리가 쓰게 되는 약으로 잘들 아시겠지만 방광도 마찬가지로 보통 쓰는 용량보다는 좀 많이 방광경을 보면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방광에 보톡스가 효과 있는 게 보통 3개월 이렇게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치료 방법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역시 진단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오줌 소태 같아. 근데 염증으로 본인이 판단이 되고 그런 증세 같으면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먹고 하면 불과 하루 이틀이면 증상이 개선되고 약도 3일이나 5일이면 거의 완치가 되죠. 그러나 재발을 번복한다든지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방광질환 볼 수 있는 방광경을 할 수 있고 요역동학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후에 수술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클리닉을 좀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 쓸데없는 약을 너무 오래 먹지 마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학은 날로 발전하고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되고 그중에는 검증받은 것도 있고 또는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고 치료가 환자를 위한 것도 있고 병원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 잘 검토하시고 여러분들이 신뢰가는 병원에서 선생님 믿고 맡기면서 치료하면 이 정도의 방광병은 암도 아니고 난치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주변에서 어머니나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한 번쯤은 검사 받고 치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오줌 소태 중에서 방광염, 배뇨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간질성 방광염,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 과민성 방광 제가 이렇게 조금은 합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세분화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치료는 병원의 의사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